자, 보세요. 두 번째 공통접선입니다. 뭐라고? 공통접선. 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짧죠? 두 가지. 뭐냐면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 접점이 뭐 한다고? 일치하는 경우. 즉 하나가 얘고요. 하나가 얘예요.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gx예요. 그럼 나는 이 점에서 접선, 이게 공통접선이에요. 되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x라고 한다면 당연히 점이 같다며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f에다가 a 있는 거랑 g에다 a 있는 게 뭐 해야 돼? 같아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공통 접선이니까 f에서 기울기랑 g에서 기울기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 미분한 다음에 a 있는 거랑 얘 미분한 다음에 a 있는 게 같아야 돼요. 어려워요? 베리베리 이지하죠? 두 번째 얘가 불일치할 때예요. 불일치할 때 하나가 얘고요. 하나가 얘예요.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gx예요. 근데 접선을 그릴 건데 역시 마찬가지 공통접선입니다. 공통접선인데 접점이 불일치하죠. 보시죠? 그러면 요점의 x좌표, 여기 x좌표를 a라고 하고 여기 x좌표를 b라고 할게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 되는 거야? a, fa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뭐 돼요? b, fb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눈으로 벌써 봐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아니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뭐예요? 평균 변화율. 뭐라고? 그러니까 b 빼기 a분의 g, b 빼기 fa 얘가 평균 변화율이죠. x좌표끼리 뺀 거 y좌표끼리 어우야 죄송해요. f만 g죠. 즉 gb에서 gf를 뺀 거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죠? 그놈이 뭐랑 같아야 돼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랑 같으면 되죠. 되십니까? 어려워요? 아니 이게 끝이에요. 자, 어디 볼 거냐면 두 곡선이 어디서 만난대요? 마이너스 1,0에서 만나고라고 써있죠? 그죠? 그리고 이 점에서 공통인 접선이라며. 그러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 말을 읽었을 때 읽어봐. 두 함수가 여기서 만나고 이 점에서 공통접선이라며. 1번이죠. 되십니까? 1번. 그러니까 우리는 이 y값 얼마야? 0이지. 항상 이 y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근데 딱 봐도 보시면 모르는 거 있어 없어? 모르는 거 있어 없어? 있으니까 뭐 하셔야 돼? 대입하셔야 돼. 내 말 이해가?
그냥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빼기 얼마 2 빼기 얼마 a 또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면 b 플러스 얼마 c 보십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알아요? 아 a는 얼마? 마이너스 2고 c라고 하는 건 얼마야? 마이너스 b라는 얘기죠. 되시나요? 이게 끝난 거예요. 내 말 이해가? 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얼마야? 6x 제곱 플러스 얼마 a. 근데 a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되시죠? 얘 미분하면 뭐예요? 2bx 끝이죠? 끝이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요. 얼마? 4.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요. 마이너스 얼마? 2b. 그것도 서로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따라서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2면 c는 얼마예요? 2.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벌써 우리는 b 더하기 c가 얼마인 줄 알아요? 0인 거 알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인 겁니다. 여기까지 구할 필요도 없는 거라. 내 말 이해 가십니까? 어? 이해 가세요? 예. 그림을 이해하시는 그림을. 어? 그 다음에 17번 볼까요? 17번 보시면 자 이거 미점 이죠?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대입해야 돼요? 안 해요. 여기에서의 뭐래요? 접선이죠? 접선이면 우리는 항상 뭐 알아야 된다고? 접점, 접기를 알아야 돼요. 그럼 미점이란 말이 있으니까 접점이 마이너스 1,3이죠? 그죠? 접기는 얘를 내가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죠? 얘 미분하면 얼마예요? 4x, 4x.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4죠. 됐죠? 그럼 접세 방식은 y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 4x 빼기 얼마? 1. 이게 접선이죠. 이게 되십니까? 근데 두 번째 이 접선이 어디에도 여기에도 접한대요. 여기에도 접한대요. 되겠니? 그럼 접선이면 뭐 알아야 돼? 접점, 접기 알아야 돼. 다시 접선이면 뭐 알아야 된다고? 접점, 접기 알아야 돼. 자, 이 직선이 여기에 접해야 되죠? 접점 알아 몰라요? 알아 몰라? 문제 안 읽어. 접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위인점에서의 접선 여기까지 끝난 게 얘인 거잖아. 근데 그놈이 여기에 또 뭐 한다고? 접한다고. 되겠어? 접점이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t, 2t의 세제곱 빼기 at 플러스 얼마? 3. 되겠니? 그럼 접점의 기울기는 g 프라임 t 접기죠? 그럼 따지는 6t의 제곱 빼기 얼마? a. 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봐. 그럼 접세 방식이 뭐예요? y는 6t 제곱 빼기 얼마? a에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되죠? 이해가십니까? 자, 근데 이걸 전개할 때는요. 근데 전개할 때는 이거
통째로 분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되시겠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y는 얘 분배하면 6t 제곱 빼기 얼마 a의 x. 야,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야 지금 암산할게요. 얘하고 얘하고 얼마야? 마이너스 6t 세제곱이지. 그죠? 그럼 얘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얼마? 4t의 세제곱. 나중에 정리하는 거야. 얘하고 얘 분배하면 h죠. 얘하고 얘 분배하면 h잖아. 그럼 얘랑 지워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플러스 3. 여기까지 가십니까? 근데 이 새끼가 누구랑 같아야 돼요? 저 새끼랑 같아야 되죠.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4면 되고 얘가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얼마 1인 되죠. 그럼 니네는 앞에 것부터 풀어요? 뒤에 것부터 풀어요? 뒤에 거. 병신이 아니고선 뒤에 것부터 풀죠? 왜? 문자가 몇 개? 하나. 한 개. 얘 몇 개? 두 개. 되십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고 내가 얘기했지만 접선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접점의 x좌표. 그럼 우리는 얘를 구하려고 노력하죠. 얘를. 이 t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부터 쓰는 겁니다. 내 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 풀면 t 값이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1. t가 1인 거니까 여기 1 넣어주면 6인 거니까 a다라고 하면 얼마야? 10이겠죠. 되시겠어요? 하는 짓이 다 똑같니? 안 똑같니? 똑같아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접선 문제를 똑같이 이렇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대로 따라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이런 거 안 씁니다. 그게 공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썼으면 니네들 이렇게 써. 똑같이 쓰라, 똑같이. 되시겠어요, 이거? 그 다음에 18번이 있고 19번이 있는데 뭐 해야 할래요? 19번? 19번 보면 오른쪽 포물선 원, 더, PQ, 끼니, 최첨값. 자, 갑니다. P라고 하는 거는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포물선 위에 있는 거지. Q라고 하는 건 어디 있는 거예요? 원 위에 있는 거야. 우리는 거리가 최대가 되고 싶어? 최소가 되고 싶어? 거리가 최소가 되고 싶죠? 그러면 봐봐. 원 위에 있는 점이면 이게 중학 고등 1학년 때 이걸 하셔야 되는데 항상 원이 나오면 기준이 뭐냐면 중심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원하고 점이 나왔어. 그러면 중심에서 점까지 거리. 되시겠어요? 원하고 직선 나오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원하고 원이 나오면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이게 기본인 거예요. 되시겠어요? 지금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부터 포물선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를 구할 거야. 거리. 맞죠? 근데 우리는 거리가 최대가 되고 싶어요? 최소가 되고 싶어요? 최소가 되고 싶죠?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제 최소가 되는지 아셔야 돼요. 언제 최소가 되냐면 얘하고 거리를 구했을 때 얘가 최소가 되려면 그 점에서 접선과 얘가 수직이어야 돼요. 곡선까지의 거리들이 있지. 근데 그게 뭐 되고 싶다고? 곡선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건 어떨 때라고? 그 점에서 접선과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질문. 얘도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 거야? 접선 문제인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접점을 구해야 되겠지, 그지? 항상 접선은 우리 뭐 알아야 돼? 접점 분석기. 그죠? 그러면 이 접점의 좌표 알아? 몰라? 모르니까 t, t 제곱. 오케이? 네. 그러면 얘하고
수직이어야 된다며. 그럼 얘는 근데 문제가 원래 PQ의 길이가 최소일 때냐? PQ의 최소. 야 봐봐. 원이 있고 점이 있을 때 거리는 여기서 이거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이 거리에서 뭐야? 반지를 빼니까 이게 거리인 거야. 되겠어요? 그래 이게 최소가 되려면 결론적으로 이게 최소가 돼야 된다는 소리라고.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 점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 뭐 한다고? 서로 수직이라며. 되겠어? 그럼 얘 기울기가 얼마야?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 2t죠.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그럼 얘하고 기울기 구해야 되죠? 내가 지금 일부러 진하게 칠했죠? 두 점 사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뭐야? 평균 변화율. 되시겠어요? 그럼 이 점 좌표가 뭔데요? 3,0인 거지, 그지? 여기까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구합니다. x 좌표에서 뺀 거, t 빼기 얼마? 3. y 좌표끼리 뺀 거, 이게 평균 변화율 아니야? 맞아? 얘랑 누구랑 얘 2t를 곱했더니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죠. 전개해 주면 2t의 세제곱 플러스 얼마 t 빼기 얼마 3은 0이 나와요. 얘 몇 차야? 3차죠? 0 되는 거 찾아야 되지. 자 근데 야 이거 0 되려면 얼마 넣어야 돼? 1 넣어야 돼. 1 되시겠어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t 빼기 얼마 1 쓰죠? 그럼 내가 누누이겠지만 앞에 거 기록하면 무조건 맨 앞에 거니까 2t의 제곱 뒤에 거 기록하면 맨 뒤에 거니까 플러스 얼마 3 여기까지 쓰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원래 내가 뭐 하라고 했냐면 2창 계수에서 얘를 빼라고 했다고. 다시 2창 계수 얘 빼라고 했죠? 그거는 어떨 때냐면 여기가 1일 때뿐이에요. 여기 1이어야 된다고. 그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 1창 계수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거랑 곱하면 2창 계수 나오죠?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얘하고 왜 얘는 치면 x니? 얘하고 얘를 곱해야 뭐가 나와? 2창 계수 나오죠? 이거 더한 게 누가 되는 거야? 여기는 2창 계수 0이 돼야 되거든. 이해 가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래서 항상 요것만 좀 주의하세요. 요것만. 얘가 되세요? 예. 그럼 얘가 0 되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뭐 나와? 항상 우리는 누구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접점의 x좌표 이 t값 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여기서 뭐 나와? t는 1이라고 한 놈이 나오지? 요 놈은요 판별식을 써보면 0보다 작아요. 그럼 t값이 나왔나?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실근이 없다고. 판별식이 뭔지 알죠? 예. 판별식 영어로 뭘까요? 중근. 화면이요. 판별식 보통 D라고 쓰잖아. 이거 모르는 그냥 D라고 쓰더라. 디터미넌트입니다. 야, 디터미넌트의 뜻이 뭐예요? 그죠?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 영어로 디터미넌트. 다 그게 항상 중국은 웬 말이야? 나 창피해 내가. 누가 웃긴다. 근데 문제가 뭔데요? 최소값이 궁금한 거죠? 네. 그 t값이 얼마야? 1. 1인 거지. 그 얘는 1,1이야. 되겠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2인 거죠. 2. 아니다. 뺀 거 루트 5죠. 되시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뭐 구하래요? PQ의 길이죠. PQ의 길이. 그냥 이 반지름 얼마야? 1. 반지름 1을 뺀 거. 루트 5 마이너스 얼마? 1을 한 거. 그래야지 여기 1이 나오는데
반지를 빼야 돼. 이 길이 구하는 거야. 이 길이. 네. 이게 가십니까? 네. 어렵지 않죠? 다시 똑같은 거니까 22번 22번도 기출문제인데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내가 문제가 뭐 하는 거니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뭐 되고 싶어요? 최대가 되고 싶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F란 놈이 얘죠. 그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삼각형 OAP잖아. 내가 아는 게 누구야? OA를 알죠? 너무 슬펐어? 내가 아는 게 OA에 OA. 왜? O는 원점인 거고 A는 이 직선과 만난 점이니까 OA를 아는 거잖아. 항상 얘기하지만 넓이 문제에서 우리 지난해 앉아봐 자네. 내가 너 고칠 때가 넌 뒤졌어. 한 새끼 시키자. 너 지금 이번 판은 너랑 성수 너야. 하여튼 걸리면 뒤졌어. 어? 아니 넌 지각하는 것 때문에. 항상 얘가 뭐냐면 밑변이에요. 항상 얘가 뭐라고? 밑변. 그러니까 여기 있는 P 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높이가 달라지는 거야. 높이가 달라지는 거야. 되겠어요? 그러면 높이가 뭐 되고 싶어? 최대가 되고 싶죠? 그럼 높이가 최대인 데가 어디냐면 이 직선과 평행하면서 접할 때입니다. 여기가 최대가 되는 놈이에요. 여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무슨 문제인 거야? 접선 문제인 거야. 되겠나 이거? 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총 몇 가지냐면 P점 구하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되겠어요?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해 가십니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높이 구하는 문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다 써드릴 건데 지금 상황 이해 가세요? 그럼 자, 항상 삼각형 넓이 문제는 무조건 밑변을 주어져요. 그럼 우리 높이에 디펜드하는 거 이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자 읽어볼게요. 점 P가 원점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며. 맞죠? 그래서 이거의 넓이가 뭐 되고 싶어? 최대가 되고 싶죠? 그럼 그 최대가 되려면 뭐가 최대가 된다고? 높이가 최대가 돼요. 높이가 최대가 돼야 우리는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라고. 맞죠? 그러면 읽어봤더니 P가 원점부터 A까지 움직일 때 삼각형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 P의 X좌표가 2분의 1이래.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접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수능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 잘 읽어보세요. 넓이가 최대가 되는 X좌표. 내가 늘리 있죠? 접선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접점의 X좌표라고. 그럼 얘는 접점의 X좌표를 벌써 알려준 거야. 근데 이거 읽었는데 이게 접점의 X좌표가 뭔지 모르는 거지. 피용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럼 2분의 1. 그럼 봐봐. 그러고 나면 뭐가 궁금해? Y좌표가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럼 Y좌표 항상 어떻게 구한다 했어? 대입해서 구하는 거죠. 즉 X좌표가 2분의 1이야. 그럼 Y좌표는 2분의 1을 넣어야죠. 2분의 1은 얼마야? 2분의 1은 얼마야? 4분의 9. 되겠어? 그 얘까지 곱해주면 얼마야? 8분의 9. 즉 8분의 9A. 얘가 이 점이 잡혀온 거예요. 맞니? 그럼 접선 문제는 뭐 알아야 돼? 접점? 접기 알아야 되죠? 즉 얘하고 얘가 서로 뭐 하다고? 평행하다고. 미분한 다음에 2분의 1 능놈이 뭐랑 똑같아야 돼? 1이랑 같아야 될 거 아니냐? 되십니까? 근데 그럼 얘를 미분해야 되겠죠? 야 이거 미분 어떻게 해요? 고배 미분해요? 자 고배 미분은 있잖아.
식을 몰라요. 식을 모르는데 곱했지. 이건 곱비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투에서는 전부 다 그냥 저 다항식 전개해서 비분하는 게 빠릅니다. 수능에서는.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 전개해주면 fx가 a배, 그다음에 상수는 어차피 미분하면 그대로 있는 건 이제 f고 나머지 전개해주면 돼요. x의 세제곱 빼기 4x의 제곱에 플러스 4x 얘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 미분 때려주면 a는 냅두고 3x의 제곱에 빼기 8x의 플러스 얼마? 4죠. 거기다 뭐 대입하고 싶은 거야? 2분의 1 대입하고 싶은 거야. 그럼 a에다가 얘는 얼마야? 4분의 3 얘는 끝이죠. 근데 얘가 얼마 되고 싶다고? 1 되고 싶다고. 따라서 a가 얼마야? 3분의 3. 이게 어디가 어려워요? 네. 4점이에요. 4점입니다. 어? 몰라요. 기억 안 나. 나 그런 거 기억 못해. 풀문제도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내가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작년 문제가 기억이 안 날 때예요. 내가 이걸 왜 기억하는 줄 알아요? 이건 좀 됐다는 얘기예요. 좀 됐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졸라 많이 풀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작년 거 기억 못해요. 작년에 무조건 풀었거든? 너 올해 애들 질문하잖아. 작년 거 이제 기출, 제 재수생들이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잖아. 작년 거 물어본단 말이야. 이 문제 잘 만들었는데 작년 수능 문제인데요? 우리 때 시험인데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때 시험 미친. 왜? 슬프다. 우리 때 시험이 그때도 너무 없고, 많이 너무 지금도 슬프다. 없고. 어? 그때도 못 풀고 지금도 못 풀고. 그렇죠. 그때도 보고 지금 못 푸는 거죠. 일관성이 있는 거죠. 일관성. 사람 더 쓰고. 근데 보통 재수를 하게 돼서 지금 이 시간이면 지금이 7월달이잖아. 네. 예를 들어서 지금 7월달 정도 되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5, 6등급 맞던 애들이 5, 6등급 맞던 애들이 지금쯤이면 3등급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3등급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근데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라고 해서 사실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로 알려준 거 범위 내에서 나오지 그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알려준 것만 외우면 되거든. 그리고 재수생들은 그것만 외워요. 그것만 적용한다고. 그것만. 근데 니네도 마찬가지라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무언가를 내가 니네한테 만약에 니네가 문제를 푸는데 기기 응용한 걸 이용해서 내가 문제 풀어요? 아니잖아. 내가 나만 알고 있는 스킬 이용해서 너한테 문제 풀어주지 않잖아. 만약에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그러면 교육과정이 잘못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교육과정은 보통 애들이 고등학교 때 이 정도 할 수 있어라는 게 지금 교육과정인 거예요. 근데 니네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정말 뛰어난 애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냐?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학교에서 내는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아는 거 갖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딱 보고 문제가 풀이 날 정도로 연습을 해야지만 풀 수 있게 문제 내는 것 뿐이라고. 니네가 절대 못 푸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니네는 그냥 단지 무조건 어렵대요. 근데 그거는 연습이 부족하니까 딱 봤을 때 문제 풀이가 기억이 안 나요. 되시겠어요? 연습이 부족하니까 계산이 느려요. 이래서 못 푸는 거라고. 지금 시험 문제는 단시간에 한 번에 정확히 푸는 걸 내요. 풀었는데 못 풀었어. 또 다시 풀어야지. 이건 수능에나 되는 거예요. 수능에나. 만약에 내가 얘기했잖아. 객관식 15번하고 주관식 22번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 이 두 문제 나오지 안 맞출래 그래도 92점이에요. 근데 이 두 문제 빼잖아요. 이 두 문제 빼고 나면 시간적으로 보면 1시간 원래 100분 시험 보죠. 수학이 100분 봅니다. 근데 10분 마킹한다고 치면 90분 동안 28문제 풀거든. 근데 2점짜리, 3점짜리 이런 거 쉽게 빨리빨리 풀고 나면 시간 남아요. 남습니다. 이거 두 문제만 빼도요 시간이 남는다니까. 그럼 뭐예요? 이 상황 다시 풀어보는 거야. 다시 풀어봐요. 어려운 걸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92점이야.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어려운 걸 맞춰서 4절 맞는 거랑 쉬운 걸 맞춰서 4절 맞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점수는 60점대인데 저 15번 맞췄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병신이죠. 그거 풀 시간에 딴 거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게 나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냐? 그럼 병신이 병신. 근데 굳이 애들이 욕심을 못 부려요. 본인의 알았어 닥쳐봤죠. 본인의 수준을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어차피 이런 문제 못 풀 거다라고 하면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앞에서 모르는 게 있어. 그러니까 혹시 이건 풀 수 있을까?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앞에 모르는 걸 계속 봐야지. 앞에 게 훨씬 더 쉬운 건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롤스 스피어리어. 롤의 정의입니다. 그게 뭐냐? 그냥 롤의 정의와 평균값 의 정의. 얘가 사람 이름 같아요? 예. 아니. 얘 사람 이름 같죠? 네.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전시킨 게 얘거든. 롤의 정리를 일반화시킨 게 평균값 정리예요. 근데 얘는 이름을 붙이지 않죠. 왜? 처음 발견한 게 얘니까. 그 차이가 뿐이에요. 두 개는 아니에요. 제 조립 뭐라고? 조립제법이 이름이라고? 한 번도 나 들어본 적이 없어. 한쪽 이름 아니야? 조립제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아닐걸요? 근데 내가 몰라요? 진짜인데? 정현정이 이런 거 심하세요. 정현이 선생님. 니네가 배운 것 중에서 1학년 때 가비일이란 거 기억나십니까? 네, 가비의. 가비의 리. 가리비. 가리비가 아니라 가비의 리란 걸 배웠어요. 유리식에서. 아 맞아. 근데 이 가비가 사람 이름이처럼 되는데 가비가 사람 이름 아닙니다 이거. 그럼 뭐예요? 더하고 나누고의 이치자예요. 강아지 이름인 줄 외국에 이름인 줄 아는 사람인데 아니까. 이거 갖다 있잖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롤의 정리예요. 롤의 정리. 롤의 정리. 자, 기본적으로 내가 컨셉을 말씀을 드릴게요. 컨셉을 말씀드리면 평균값 정리를 얘기할게요. 자,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두 점이 주어져요. 두 점이 주어져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두 점이 주어지면 뭐 구할 수 있다고?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얘하고 평행한 접선 그릴 수 있죠.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되십니까? 그럼 얘가 볼록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자, 먼저 롤의 정리부터 볼 건데 롤의 정리는요. fx가 폐 구간 A, B에서 컨티뉴어스 연속이어야 돼요. 폐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개 구간 양쪽 끝이 빠졌죠. 여기서 디퍼런셔블 미분 가능해야 돼요. 자 보세요. 야 봐. 얘가 여기 끝점이지. 끝점이지. 여기서는요
접선을 그릴 수 있어요? 없죠? 그냥 항상 미분 가능하다 여기 얘기할 때 양쪽 끝점을 빼는 겁니다. 양 끝에는 어차피 접선을 못 그리니까. 되십니까? 미분 가능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뭐냐면 FA와 양쪽 끝에 함수값이 서로 뭐에 대해 같아야 돼요. 패고간에서는 연속인데 무슨 안 되는. 다시 뭐요? 패고간에서는 연속이고 무슨 불가능. 패궁안에서 연속이고 그래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는. 왜냐면 양쪽 끝점에서는 미분 가능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연속은 개구간에서 연속, 패궁의 연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는 항상 그 사이만 얘기하지 끝은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런 기호 자체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양쪽 끝에 함수값이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돼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내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양쪽 끝에 함수값이 뭐하다고? 같다고. 패구간에서 연속이야. x는 a에서 x는 b에서 연속이야. 그죠? 근데 양쪽 끝에 함수값이 뭐하다고? 서로 같다고. 되죠? 같죠? 근데 미분 가능하니까 뭐야? 부드럽게 이어져 있겠죠 이렇게. 되겠니? 그러면 양쪽 끝에 거에 값이 같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에요. 0.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랑 평행한 접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롤의 정리예요. 평행한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말은 기울기가 얼마짜리? 0짜리. 기울기가 0짜리. 기울기가 0짜리. 근데 내가 요 직선을 기준해서 볼록한 부분을 몇 개 그렸어? 2개 그렸으니까 점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 3개 그렸어. 그럼 3개 나오겠죠? 4개 그리면 4개 나오겠죠? 되십니까 이거? 그러면 근데 그 점이 어디 있는 거냐면 A하고 B하고 사이에서 존재해야 돼요. C1, C2. 이게 뭐냐면 롤의 정리예요. 되십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즉 얘를 써볼게요. 그러면 뭐가 존재한다고? F'C가 기울기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되겠어? 이거 인 C가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고. 그리고 C의 범위는 어디에 돼? A하고 B 사이에서. 이게 뭐냐면 롤의 정리입니다. 그 말은 볼록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볼록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볼록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볼록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볼록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 볼록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얘가 평균 변화율이죠. 얘보다 기울기가 어때요? 크죠? 얘보다 기울기가 어때요? 작죠? 이게 존재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다시 얘 기울기 얼마야? 0이지? 그러면 0보다 큰 데도 있고요. 0보다 작은 데도 있고. 내 눈빛이야. 보십니까?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잘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가끔 그래서 이런 문제 이거 어차피 평행법적에서 좀 얘기가 이런 말이 나와. 근데 평행법적
이 보시겠어요 이거? 이게 롤의 정리. 근데 롤의 정리는 뭐예요? 양쪽 끝에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보시겠어요? 되죠? 그 다음에 요것만 바꿉니다. 동그라미 2번. 평균값 정리입니다. 영어로 평균이 뭐죠? 에버리지도 있지만 민도 평균이에요. 민. 그럼 평균값 민 밸류 시리얼. 평균값 정리입니다. 민 밸류 시리얼. 그럼 얘는 뭐가 빠지냐면 양쪽 끝에 함수값이 달라야 돼요. 네. 다 똑같은 얘기만 달라요. 그러면 그림을 내가 다시 한번 그릴게요. 다시 폐 구간에서 즉 양쪽 끝에 함수값이 같으면 롤의 정리고요. 양쪽 끝에 함수값이 다르면 평균값 정리인 거예요. 그러면 얘 평균 변화율 이렇게 여기 요점 이렇게 볼로 되십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얘랑 평행한 접선을 접어도 하나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점의 x값은 어디에 존재해야 된다고? a하고 b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평균값 정리. 그러니까 얘는 여기 기울기 평균 변화율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 얘가 평균 변화율이죠. 얘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해요. 얘는 뭐예요?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얘는 접선의 기울기. 즉 두 점 사이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사이에 볼록한 부분이 있어서 얘하고 기울기가 뭐하다고? 같은 데가 존재한다. 되십니까? 그럼 내가 볼록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지금? 하나 있죠? 되십니까? 지나가 안 돼 보인다 야. 잘 안 돼 보여서. 이거 안 돼. 무슨 거 같은데 막. 정말 저거 어떡하지 저거 씨. 그런 C가 얘를 만족하는 이거인 C가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평균값 정리고, 당연히 C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 A하고 B 사이. 즉 볼록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볼록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평균값보다 뭐하는 거? 기울기가 큰 놈, 얘보다 기울기가 뭐한 거? 작은 놈이 둘 다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자, 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 말 이해하세요.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점의 좌표가 0,0이고 이 점의 좌표가 1,3 대충 이거라고 칩시다. 알겠어요? 당연히 F가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이걸 잘 들어.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X가 뭐라고 하냐면 3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얘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접선의 기울기에 뭐가 나왔어? 부등식이 나왔죠. 그럼 우리는 평균 변화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내 말 잘 들으세요. 얘가 지금 얘 읽어 3이지. 근데 그 3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3인 거잖아, 그치? 내 말 잘 들으세요. 근데 F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만약에 볼록한 부분이 있다면 얘 기울기 3보다 큰 데가 있어야 된다니까? 3보다 작은 데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3보다 작거나 같다며. 그럼 3보다 큰 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3보다 큰 데가 없어야 돼요. 그 말은 뭐야? 볼록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즉 얘는 볼록하면 안 된다는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영이도 말 없는 척하네. 얘가 이렇게 있어요. 볼록한 부분이 있다고 치자. 볼록한 부분이 있으면 얘보다 기울기가 큰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고.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다음에 얘보다 큰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큰 게 없어야 된다는 소리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직선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직선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집적 정리 이용해서. 왜 그러냐고? 어? 그건 이제 교수점의 얘기예요. 그냥 이걸 보고 얘는 직선이어야 되는구나. 또는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예를 들어서 되겠어? 그럼 3보다 큰 건 되지. 근데 3보다 작으면 돼야 안 돼? 근데 볼록한 부분이 있으면 3보다 작은 부분이 있는데 되겠어요? 여전히 뭐밖에 안 돼요? 직선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에 나온 수능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범위가 쪼개져서 전부 다 그 사이가 이렇게 직선 모양밖에 안 되는 모양들이었어요. f'x가 나중에 시중을 풀면 이렇게 뭐 1보다 크거나 3보다 작거나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얘 때문에 여기는 직선이어야 되고 얘 때문에 여기는 직선이어야 되고 이런 문제였어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접선의 기울기에 이렇게 부등호가 있으면 이거 뜻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근데 지금부터 이걸 다 알기는 힘들지만 뜻을 설명을 한 거면 뜻을 뭐라고? 이게 30번 문제였습니다. 30번 문제. 옛날에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21번하고 30번이었거든. 지금은 22번이 제일 어렵어요. 주관식 제일 어려운 게 22번이거든. 지금은 지금 수능이 바뀌었잖아요. 15번까지 객관식이고 그 다음 주관식이에요. 왜 30번이 안 어렵고 그러냐? 30번은 옵션이거든. 미적분 아니면 확정이란 말이야. 그건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해야 돼. 자, 23번 보세요. 자, 그래서 26번만 봅시다. 괜찮아요. 자,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강함수 fx에 대해서 f0이 1이고 f3이 1이 돼요. 근데 누가? gx가 gx. 그러니까 g0을 구해야 되고 g3을 구해야 돼요. 근데 g0은 여기다 0 넣어주면 되니까 얼마? 1. 근데 f0이 얼마래? 1이라며. 그럼 얘는 1이에요. 보시나요? f3은 3 넣어주면 여기 얼마? 10. f3이 얼마고 1이니까 얘가 얼마? 10. 되겠어? 근데 뭘 만족한대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대요. 얘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굳이 딸 필요 없는데 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거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그러니까 다항함수 곱하기 미분 가능함수니까 얘도 미분 가능하죠? 그럼 따라서 얘네들의 곱도 미분 가능하죠. 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 조건하고 미분 가능한 조건 자동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얘 보니까 양쪽 끝에 값이 어때요? 1하고 10이니까 서로 어때? 다르죠? 다르니까 평균값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같으면 뭐라고? 롤의 정리가 되는 거고. 되시겠어요? 같으면 기울기가 얼마라고? 0. 다르면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고. 내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평균값 정리부터 구해보면 평균 변화부터 구해보면 3 빼기 0분의 10 빼기 얼마 1인 거니까 얼마야? 굳이 얘랑 똑같은 3이야. 얘랑 똑같은 뭐가 존재한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고. 어디에서? 0하고 3 사이에서.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얘를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보세요. 뭐 이쁘셔? 3입니다. 아, 이 찾는 게 아니네요. 아씨, 괜히 이거 있다. 내 말 이해 가요? 진아, 눈이 뒤집히고 있어 지금. 이거 방금 흰자밖에 안 보였어. 진짜 흰자밖에 안 보였다니까? 아, 여기 진아 내가 꼭 사람 만들어야지. 내 올해 목표예요. 진아 사람 만들어. 숙이랑 졸라 그거 안 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아. 맨날 문과 것들이랑 전화해서 딴애 중에 문과가 뭔지 몰라. 진아이 문과가 아니 준환이 쟤는 원래 그렇게 쳐다보냐. 쟤는 자주 봐야지. 자, 우리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세 문제 내가 다 풀어줄 겁니다. 자,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해서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죠. 자, 여기 있는 평균값의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들인데 여기 있는 건 내가 다 풀어드릴게요. 근데 F가 뭐가 됩니까? 미분 가능하답니다. 근데 우린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래, 그죠? 그죠?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거 가만히 잘 보시면 얘네들 빼면 얼마니? 6이죠. 이렇게 쓰면 이게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죠. 내 말이 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가 되셔야 돼요. 얘가 F의 X 플러스 3 빼기 F의 X 빼기 3을 6으로 나눠주면 이게 뭐야? 평균 변화율. 얘가 뭐라고? 평균 변화. 얘가 평균 변화율이죠. 근데 벌써 미분 가능한 함수 한 마리 나왔으니까 당연히 연속이고 당연히 미분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평균값 지워내시죠. 평균값 정리 앞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고 나면 즉 평균 변화율하고 뭐하는 똑같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C라고 하는 건 어느 범위 안에 있어야 돼? X 빼기 얼마 3보다 크고 X 빼기 얼마 X 플러스 얼마 3보다 작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되십니까 이거? 되시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 밑에 있는 식은 다시 써주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6배의 f 프라임 c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 분자는 6이 올라가서 요거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다 사실입니다 이거 내용. 이렇게 되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봐 x가 어디로 간대요? 무한대로 갈 때 도함수가 어디로 간대? 2로 간대. x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가죠. x가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가죠. 되겠어요? 그럼 작은 게 무한대로 가면 큰 놈도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즉 여기 있는 x를 뭘로 바꿨으면 c로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 되는 거예요? 답이 12 되는 거예요.
그냥 얘가 이런 놈이 존재해요. 뭐에 의해서? 민 밸류 시어리엄에 의해서 이런 놈이 존재하는 겁니다. 응? 아니. 민값이 아니라 28번 보시면 얘도 별거 아니고요. 여기 안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A 플러스 H 여기 안에 거 읽어보세요. A 양변을 뭘로 나올 거면 H 양수가 써있죠. 양변 뭘로 나눠요? 바로 안에 있는 걸 뺀 거 H로 나눠요. 되십니까 이거? 그죠? 그러면 봐. 이거 지워도 되지 이거? 다시 쟤 다 있어주면 H분의 F에 A 더하기 얼마 H 빼기 얼마 FA 얘랑 똑같은 뭐가 존재한다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이게 뭐라고? 평균값 정리라고. 되겠어? 근데 얘가 뭐랑 똑같대요? F 프라임에 A 더하기 세타의 H 얘랑 똑같대요. 되십니까?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야? F 프라임의 C. 그럼 봐. 이 C 값은 어디에 존재하는 건데? C 값은 A보다 크고 A 플러스 H 사이에 C 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F 프라임 C 이거랑 F 프라임의 A 플러스 얼마 세타 H 얘랑 똑같은 걸 찾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되십니까? 근데 이 문제는 별다른 건 아니고요. 다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 직접 계산을 해요. 대입해서. 지금 귀찮아서 안 할 거야. 얘 직접 대입해서 계산해. 미분하면 얼마야? 4x지. 근데 이거 너 두 개 갖다 놓고 풀면 세트하면 나오거든? 근데 나는 안 할 거예요. 왜? 나는 벌써 얘기해 줬거든. 무엇을? 여기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일 때는 평균값 정리와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 계수가 존재하죠. 근데 그놈이 항상 어딜 때라고? 중점 시험. 아씨.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띠 걷지. 이게 뭐야? 평균값 정리. 이게 평균 변화율. 이게 뭐라고? 이거의 기호의 평균 변화율. 얘하고 뭐 한 거? 똑같은 접선이 있죠. 미분계수.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얘하고 평균이라고. 중점. 첫 시간에 했어요. 첫 시간에.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니네가 기억했으면 이 문제 대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입할 필요 없어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A하고 A 플러스 H의 평균이 뭔데? A 더하기 2분의 1의 H인 거니까 A 세트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근데 만약에 저기 3차 함수에 예를 들어서 그럼 다 넣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잘 안 됩니다. 니네 3차 함수에다가 이거 대입해서 계산하려면 좆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되시겠어요 이거? 다시 자 회고에서 연속이고 개고에서 미분이야. 이 마지막이니까 이거만 끝낸 거야. 이거만 몇 시냐? 1시야 지금? 벌써? 한개 뭐 있다고? 오후에도 원래는 2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전부 다 질문만 받을 거예요. 안 나가고 진도도 안 나갈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셔야 돼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뭐 하래? 미분 가능하대요. 다음 쪽을 맞추면 F에 대해서 F3을 구하래요. 자, F1이 얼마야? 2야 2. 근데 있잖아 1하고 3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대. 접선의 기울기에 부등식이 나왔네. 그죠? 되십니까?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1일 때 어딜 지난다고? 2. 여기 1,2야. 그죠? 근데 1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씩. 알겠니? 근데 요 사이에 그림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맞아? 모르죠?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 놈들 사이에 있는 기울기가 전부 다 뭐가 돼요?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대요. 되겠어? 즉 4라고 하면 4보다 볼록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없어야 된다는 소리야? 아까 얘기했죠? 4보다 작거나 얘기는 4보다 볼록한 놈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라고. 0보다 크다는 말은 0보다 볼록한 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0이 누군데요? 얘인 거죠. 내 말 이해가? 그러니까 F3은 있을 수 있는 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얼마야? 인 거잖아. 이 기울기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인 거야. 내 말 이해가? y 값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3,2인 거야. 되시겠어요 이거? 근데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라고? 4래매. 그럼 이 길이가 얼마 돼야 돼? 8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옆은 얼마야? 3,10이겠죠. 따라서 F3은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얼마보다? 8 아닌데? 10보다 작거나 최대값이 10인 거예요. 내용을 하면 되게 쉽죠? 되십니까? 이해하세요? 즉 봐봐. 항상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4인 데선 직선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0보다 크다는 소리는 0인 데선 직선밖에 안 된다는 소리라고. 되시겠어요? 네. 벌써 봐봐. 이런 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니네 수능 봤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왔어. 그럼 니네 맞춰야지.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식사하세요. 저 좀 꺼줄